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550여일 만에 결국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타다 기사들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는데요. 역사 속으로 사라진 타다의 마지막 운행 모습은 어땠을까요? 박은주 기자입니다. 이 매일 저녁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승객 수십 명에 발휘됐던 타다 베이직 기사 A씨. 이 마지막 운행을 앞두고 차량을 청소하는 손길에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제 직업을 잃는다는 것도 아쉽지만 일단 타다 서비스가 없어지는 게 제일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보람차게 좀 일을 했고 뿌듯하게 생각했는데 A씨가 계약 해지 통보를 처음 받은 건 지난 3월.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고 이틀 뒤였습니다. 일단 설마 했죠. 근데 갑자기 국회에서 아무리 통과가 됐다지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유예기간을 뒀는데 갑자기 뭐 한 달 후에 이 사업을 접는다? 이 타다 측은 이 공항이동 예약 서비스인 에어와 이 고급 택시 개념의 프리미엄 등 나머지 서비스는 유지하되 타다 금지법에 저촉되는 베이직 서비스만 종료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타다 운영 차량 1,500여 대 가운데 1,400여 대가 베이직 차량이어서 사실상 문을 닫은 셈입니다. 이 타다 베이직 기사 대부분은 계약상 개인 사업자. 그렇다 보니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그다음 퇴직금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시간의 수당, 야간 수당 전혀 근로기준법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는 시급 10,000원이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생계가 막막해진 A씨. 일단 생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만의 숙제 같아요. 타다가 이제 혁신이라 그러는데 혁신이 된 계기가 무엇일까? 그 속에는 이제 우리 드라이버들이 좀 고생이나 그런데 참고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타다 베이직 기사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박재욱 대표 등을 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소통을 좀 하고자 했지만 아무런 응대가 없어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고, 사실상 그들이 항상 주장해왔던 게 상생과 소통인데 전혀 불통된 자세를 일관해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타다 금지법이 시행될 내년 4월 전까지 사측과 대책을 세워 이 영업 종료만을 막고 싶었던 타다 베이직 기사들. 드라이버를 자기들의 먼저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들이 불리하면 정부는 12,000 드라이버의 생계를 책임져라. 왜 정부가 책임져야 되죠?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하지만 사측과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타다는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없어요. 어플 안에 가서 Q&A에다가 올려야지만 답변을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전화도 안 되고, 메일 보내도 답장도 없고, 그랬었죠. 이 사측은 왜 기사들에 대한 대책 하나 없이 한 달여 만에 영업 종료를 결정했을까요? 이 제작진 역시 사측의 입장이 궁금했는데요. 이 어렵게 사측과 연락이 닿았지만 이 현재 회사 사정상 인터뷰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12,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실직을 하고 이직을 하신 분들이 2월 달에 감차가 시작되면서 한 70% 정도가 빠져나가신. 그렇다면 도심 곳곳을 누비던 그 많았던 타다 차량들, 지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수원 쪽 중고차 매매상으로 팔려나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도 많아요. 양재 가면 깜짝 놀래 얼마나 많은데. 양재동에 있는 타다 차고지입니다. 이미 차량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운행을 종료한 수백 대의 차량이 아직도 이곳에 정차돼 있습니다. 수익이 없어서 사업을 이제 접는다라고 하는데 비용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좀 부담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라는 거죠. 법적 분쟁을 할 것을 이미 선포했죠. 저희는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이 많은 파열음을 남기며 타다 베이직의 영업은 결국 종료됐습니다. 이 마지막 운행을 막 끝낸 1년차 타다 기사 B씨. 씁쓸하고 슬프네요. 다음 주서부터 뭘 해야 될지가 일단 고민이 되고요. 이제 주말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마지막까지 가족들 부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보탬이 됐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모빌리티 업체들은 타다 베이직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 새로운 서비스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제2의 타다 논란이 재발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업계의 반응 들어봤습니다. 어떤 제도적 근거가 있는 환경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투자 유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 스타트업 입장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 자녀 통학이나 임신부 탑승, 또 병원 동행이나 애완동물 동반 탑승, 심부름 같은 보다 특화된 택시 서비스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택시업계의 혁신으로 주목받으며 등장했던 타다. 이 불법이라 마침표를 찍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이 타다의 사례가 택시업계의 또 다른 혁신을 끌어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